최근 글로벌 코인 거래소 바이빗이 해커의 공격으로 1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4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래소도 아니고 세계 탑 티어 거래소가 무려 2조 원을 해킹당하다 보니 시장은 곧바로 충격에 빠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도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해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빗은 해킹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 하였지만, 해킹에 관한 후속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바이빗 해킹 사건의 정황과 연관 코인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1일 오후 9시 30분, 바이빗 콜드 월렛에서 비정상적인 자산 이동이 발생했고 해킹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콜드 월렛은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해킹이라니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고 바이빗은 곧바로 해킹을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빗 설립자인 벤 조우는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우려했던 출금 문제는 전혀 없고 다른 모든 콜드 월렛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며 정상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 협력사들과 함께 도난 자급 추적 및 추가 이동을 억제하고 있고 해커의 주소를 블랙리스트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가장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인 북한의 라자루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과거 폴로닉스, 피맥스, 빙엑스 등 거래소들 해킹과 더불어 여태껏 암호화폐만 수십억 달러를 해킹한 전력이 있습니다. 바이빗은 피해 규모나 복구 계획 등의 소식을 전하며 유저들과 소통을 유지했고, 무엇보다 다른 거래소와 달리 입출금을 막지 않고 요청된 수십만 건의 출금 신청을 99.9% 처리해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 있는데, 다른 해킹 사건과는 달리 업계 관계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바이빗의 피해 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었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들은 해커들의 주소를 추적했고, 관련 프로젝트들은 해커들의 물량을 회수하거나 동결시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일조했습니다. 비트겟, 맥스시 등의 거래소들과 익명의 고래들은 바이빗에 대량의 이더리움을 대출해주고, 바이빗 역시 장애를 통해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이더리움 물량의 대부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빗은 해킹 자금 회수에 총 1억 4천만 달러 형상금이 걸린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해커들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해커들도 본격적인 자금 세탁에 들어갔습니다. 해커들은 규모가 규모인 만큼 탈취한 이더리움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밈코인을 발행해 세탁을 하거나 심지어 훔친 이더리움을 예치해 이자를 받는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커들은 바이빗과 업계들의 총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여전히 대량 매도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해킹 직후 이더리움은 대량 매도 우려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세탁의 실패에 동결되거나 소각되는 이더리움을 인해 유통량이 줄어들고, 바이빗은 대출받은 이더리움을 갚기 위해서는 결국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번 해킹이 오히려 이더리움의 가격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예상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의 해결 방법으로 이더리움을 인위적으로 수정해 해킹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롤백은 해당 프로젝트의 보안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해킹으로 세계 14위의 이더리움 고래가 된 북한은 이쯤 되면 이더리움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테나입니다.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 USDE가
바이낸스 다음으로 많은 양이 바이빗에 있기에 우려가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에테나는 바이빗이 아닌 쿠퍼 클리어 루피라는 외부 솔루션을 통해 운영 중이라고 밝혀 우려를 잠재웠고 담보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해킹 직후 에테나가 보여준 투명성과 소통 그리고 개선과 같은 신속한 대처는 해킹과 같은 위기에서 업계가 취해야 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멘틀입니다. 탈취된 물량은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약 600억 원의 멘틀 리스테이크드 이더, 300억 원의 멘틀 스테이크드 이더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더리움은 아니지만 이더리움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토큰들입니다. 멘틀은 해커들의 15,000개, 600억 원의 멘틀 리스테이크드 이더를 인출 시도를 저지하고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커의 지갑 주소들을 블랙리스팅하여 프로토콜 내에 전송이나 접근을 차단시키고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등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멘틀은 이후 리포트를 올려 바이빗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해킹 자산 중 멘틀 리스테이크드 이더를 모두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보안과 관련된 상황을 더욱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세이프입니다. 해킹 초기에 어떻게 탑 거래소가 해킹당하냐, 그것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콜드 월렛이 뚫리는 게 가능하냐면서 시장은 불안과 의문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빗은 해킹 사건과 관련한 예비 보고서를 올렸는데 해킹의 근본 원인은 세이프 월렛의 인프라에서 발생한 악성 코드임을 시사합니다. 바이빗의 인프라 내에서는 타협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소는 금고, 즉 콜드 월렛에 주기적으로 코인을 이동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코인을 싣고 나르는 수송 차량이 탈취가 되었고 그 수송 차량이 세이프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빗 문제가 아니고 세이프 측의 문제였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세이프 측도 입장문을 냈는데 세이프 컨트랙에는 영향이 없으며 세이프 개발자의 기기가 해킹되어 바이빗이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핵심 문제는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의문만 남겼다는 다소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세이프 측은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보안과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세이프는 앞으로 바이빗이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바이빗은 해킹 발생 후 반나절 만에 사태를 수습하며 CEO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타 거래소가 했던 입출금 정지를 무시하고 출금 요청량이 평소의 100배를 넘었음에도 이를 모두 정상 처리했는데 이는 뱅크런과 시장 패닉을 방지한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빗 외에도 업계들의 지갑 추적, 현상금 제공, 타 거래소들과 익명의 고래들이 지원한 유동성 등 업계 전체가 협력하여 보여준 회복력은 시장이 이전보다 한층 성숙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거래소 보안 강화와 사용자 자산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 외부 요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바이빗 해킹은 2조 원 규모로 역사상 최악의 화폐 도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 거래소 해킹을 넘어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손실을 초래할 뻔하였으나 바이빗의 신속한 대응과 업계의 협력으로 파장을 최소화하며 시장의 회복력과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이 기대되던 시점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였고 해커들이 훔친 자금은 지금도 세탁 중이라 매도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암호화폐 해킹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업계의 단합과 노력은 더욱더 안전한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말을 전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IM머니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전망과 시황에 이어 알트코인의 분석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질문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